안녕하세요. 유파민입니다. 오늘은 약간 언쟁이 있을 법한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한우와 수입 소고기를 비교했을 때 한우가 더 맛있을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아니, 당연히 한우가 훨씬 비싼데 더 맛있어야겠죠? 이게 무슨 비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예 한우 그거 그냥 다 거품이다. 그냥 수입산이 더 맛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썸네일 보셨다시피 한우가 맛있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수입이 나쁘다, 한우가 최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수입산이 안 좋을 수가 있고 한우라도 어떤 경우에는 수입산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설날이 코앞인데 고기 먹을 일도 많으시겠죠? 이걸 알고 계시면 기호에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의 차이는 변수의 통제 여부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이치인데 수입산은 말 그대로 수입이죠. 수입을 한다는 건 이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건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다는 건데 그 과정이 보통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그 과정을 살펴보면 배에 선적을 하고 바다를 건너서 오겠죠. 바다 건너 운송하고 우리나라에 입항을 하면 보관한 채로 검역이나 검사 절차를 기다려야 되죠. 이 절차가 끝나면 수입 신고하고 세관 검수까지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빠르면 3주 정도? 근데 만약에 통관 절차가 늦어지면 5주 이상 일정이 확 밀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신선도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서 70%가 넘는 비율로 냉동으로 들여오는데 냉동이 뭐가 문제냐? 신선할 때 딱 얼려서 들어왔으면 되지 않냐? 자, 근데 냉장이든 냉동이든 다 조금씩 문제가 있어요. 냉동을 먼저 보자면 냉동된 고기는 맛이 없다는 말은 다들 상식처럼 알고 있는데 왜 맛이 없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자, 이게 한번 얼었던 고기의 단면입니다. 보시면 우리 사람의 근육처럼 소고기도 이 안에 수분이 대략 70%쯤 되는데요.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얼음 결정 같은 게 여기 보이시죠? 이게 육즙이 얼어서 결정화된 건데 이게 결국 해동되거나 바로 조리를 하는 경우에는 녹으면서 전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얼었기 때문에 냉장 상태에서는 이 근육들이 수분을 꽉 잡고 있지만 이게 얼면서 이렇게 얼음 결정으로 변하게 되고 이게 해동이 되거나 아니면 가열해서 조리를 할 때 이 얼었던 부분이 녹으면서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입에 들어갈 때는 육즙이 다 빠져서 그 왠지 모를 약간의 퍼석함과 밍밍함이 생겼던 겁니다. 자, 근데 요새는 이 수입산이 냉동이 아니라 냉장이라고 유통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건 별 문제 안 되는 거 아닐까? 뭐 냉장이면 다 똑같은 맛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 냉장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그 수입되는 과정에서처럼 똑같은 기간 동안 냉장된 상태로 들어왔다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숙성됐으니까 오히려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엔 절대 아닙니다. 진짜 숙성은 환경을 관리해가면서 숙성하는 게 생명인데 숙성을 위해서 그 수입되는 그 과정 동안 한 20일 정도였죠. 온도나 바람, 습도, 미생물, 시간을 적절히 투자한 숙성 고기랑 그냥 진공 포장해서 이리저리 유통 과정을 거친 고기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고기는 이런 진공 포장된 상태로 유통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핏물이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에도 그렇죠. 이 검은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핏물인데 이런 걸 드립이라고 해요. 드립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 이유가 보통 온도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더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잡힌 건 아니고 수입산 치고는 이것보다 더 많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좀 흥건하게. 한번 더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원래 싱싱한 상태의 소고기는 육즙을 꽉 잡고 있는데 그게 저온에서 더 잘 유지가 되고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빨리 새어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낮은 온도에서 정온 상태로 유지가 계속 되지 않고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걸 자주 겪게 되면은 이 드립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드립이 많이 생긴 상태로 계속 보관이 되면 한 번 빠진 육즙이 계속 고기에 맞닿아 있어서 안 좋은 육향이 깊게 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수입산 냉장 소고기를 구입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최악을 가정하지 않고 최선을 가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까처럼 이렇게 배 타고 오면서 20일 이상 냉장 상태였을 거고, 이렇게 진열된 소매점에서 손질돼서 팔리기까지 반나절 대기 시간이 있었다 치면 우리가 이거를 집으로 가져오겠죠. 집에 가져오고 집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보관을 했다가 이제 먹을 때가 됐을 때 그냥 구이로 먹어보면 그 기대한 소고기 맛에 비해서 좀 부족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면에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이 한우 같은 경우에는 배에 선적할 필요 없이 바로 우리 뱃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기호에 따라서 신선한 맛이나 숙성된 맛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때 숙성은 도매업자나 소매업자 아니면 소비자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는 대로 의도된 숙성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물론 이 각 나라별 소의 종도 다르고 키우는 방식도 다르지만 이 소고기라는 게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선도가 맛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도 해산물처럼 산지에서 먹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산을 드시는 거랑 한국에서 한우를 먹는 거랑 이렇게 산지에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수입산이 아까 거쳤던 저 일련의 과정만큼 한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도축 후에 도매업자의 손에 들어가서 발골 정형까지도 끝났는데 창고에서 어떤 의도도 없이 그냥 안 팔려서 방치가 되다가 이리저리 유통되면서 핏물 드립도 좀 잡히고 그러면 똑같이 그 특유의 잡내가 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우, 같은 등급이라도 맛이 확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근처에 다들 좋은 단골집 하나쯤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설날이 벌써 코앞이잖아요. 한우 선물이나 이제 명절에 먹을 한우를 많이들 구매하실 텐데, 제가 한우 부위별 티어 영상 올려드린 것도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고 맛있는 한우로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냉동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냉동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급냉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얼음 결정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음 결정이 크게 박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냉동을 거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온도, 이 초반 이제 영하로 진입하는 그 급속 동결시켜 버리면 이 얼음 결정이 작게 냉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육즙을 좀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냉동이 너무 안 좋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해봤고요.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또 비행기로 들어오는 그런 좀 프리미엄 고기들이 또 따로 있어요. 비행기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에 타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고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명절이 코앞이라 좀 많이 바쁘긴 한데, 그래도 계속 도움되는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